박민 사장께 3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해 주십시오. 정말 참담합니다. 근데 딴 얘기하시고 이제 와서 위증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심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오늘 현안 질의에서 12분의 증인과 5분의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양해 확인서라는 걸 과방위에 보내왔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불출석을 저런 이유로 양해해달라는 겁니다. 박민 사장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달라는데 위원장이 양해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제시하겠습니다. 박민 사장은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그 다음날 KBS는 7월 8일부터 11일을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으로 공지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뵙고 견마지로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거 저부터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 이후 지금 몇 시죠? 3시 반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사장께 3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해 주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방통위 사무처장 나와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방통위입니까? 방심이? 아니,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사무총장이십니까? 예, 나와 보십시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구성합니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독자적인 의결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국장이 더 없습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님. 예. 네. 그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국장이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그만두셔야 됩니다. 사무총장이라면서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노정면 위원님의 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완 질의를 해드리는 건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독자적인 의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독립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거방송 의결을 최종적으로 선방심의가 하고 끝납니까? 선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은 하지만 그건 또 뭡니까 그럼?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누구라고 했죠? 저기 실무자 얘기하셨죠? 네, 그분 나오세요.
총장님이 네,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국장입니다. 예, 우리가 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선방심의에서 심의한 내용이 선방심의 의결로 끝납니까? 아니면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합니까? 선방심의에서 의결하고 방통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심위의 심의제재 요청을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하네요. 제재 조치 요청을 하면 제재 조치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합니다. 아니 제재 조치 명령을 하건 뭐를 하기 위해서건 의결을 하네요. 아 정말 참담합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현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2023년 12월 25일 날 MBC에서 유해림 위원장님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PPT 보시죠. 보도를 했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심위의 심의 안건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는 총 52건에 MBC가 8건인데 그 후에 전체 29건 중에 MBC에 대한 제재가 13건, 3배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3건 중에서 11건은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해줬습니다. 유해림 위원장님, 그 방심위의 이런 징계 안건이 의결이 표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저 사건이 MBC가 단독 보도한 게 작년 12월 25일 메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저는 작년 9월 8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니, 짧게 얘기하시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아니 100건 표적 심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일단 100건 정도의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 제재가 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제 시간을 다 뺏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표적 심사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표적 심사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지금 올해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이용기 위원님 1분 드리세요. 제가 MBC에 대해서 분명히 그 표적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갖고 얘기했다는 게? 예,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의결할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MBC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을 갖고 민원사주 MBC가 보도한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아까 PPT도 띄워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딴 얘기하시고 이제 와서 위증이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로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증을 하셔놓고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번복하면 되는 아닙니다. 겁니까? 위증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예. 예, 말씀하시기 전, 이전 말씀 나오기 전에 제가 돌아와서 사고로 잘못 말한 걸 알고 정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기회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끝나셨습니까? 이은기 위원님? 네. 지금 유일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와서 잘못된 답변 하셨는데 지금 큰 소리 치실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노정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1분 드리십시오.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정정하신다고 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전체 제재 건수가 20건이라고요? MBC만 30건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것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선거 얘기예요? 방송 심의회는 제외한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선방시민은 하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선방시민은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하고 별개의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인데 구성 누가 했습니까? 선방심의 최종 의결 어디서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전체회에서 하지만은 잠깐만요. 운영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아, 잠깐만요. 노정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설사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갈라서 의원들은 이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통계로는 방심위 것만 이렇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 거 쏙 빼고 올해는 20건입니다라고 하는 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까? 공직자가. 그리고 지적 나오기 전에 바로잡으려고 했다고요? 제가 먼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후관계를 그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틀어버립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예, 노 의원님이 아니 저기요 예. 류일임 위원장님 이거 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류일임 위원장님에 대해서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려고 하지 않고 또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신 겁니까?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거짓과 허위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는데 몇 건이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188건입니다. 네, 예. 188건 맞죠? 맞을 겁니다. 대략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188건이고요. 이 가운데 류일임 위원장님과 사적 이해에 얽혀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현재 권익위 조사와 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드러난 팩트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아들과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위원장님의 제가 적절하게 네, 답변을 못 위원장님의 드림을 가족이나 양해 인척 바라겠습니다.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힌 사람들을 보면 한 4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한 40여 명, 절반 이상 이 100여 건의 이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심의에 참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께서 직접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고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방심위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이 직접 챙긴 민원에 가족과 지인들이 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류일임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네, 이 가름하겠습니다. 글은 분명히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사무처의 부속실장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권익위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음을 그러면 양해 제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죠.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심위 위원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위원장님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유진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회의가 2024년 1월 3일에 소집이 됐습니다. 소집이 됐는데 3시간 전에 회의 취소 공지가 문자로 통보되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권 추천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도망가신 겁니까? 그 당시에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닷새 후인 1월 8일에 정기회의가 1차 열렸는데 이때는 왜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여를 오후 3시에 하시고 비공개 논의 제안을 하자고 했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또 비공개 전환 표결을 주장하시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정회를 한 뒤에 이렇게 파행을 해버리는 것은 방심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회를 하시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 위원회 상황이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건